자, 시작하죠. 시작할게. 괜찮아? 들어가자. 자, 상용로그는 뭐 별게 없어요. 그냥 이게 다예요.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야. 그냥 이게 다야. 그럼 밑을 이제 10으로 하는 로그인데 밑을 10으로 하면서 이제 지그들끼리 이제 약속을 했어. 무슨 약속을 했냐? 자, 밑을 10으로 하는 것은 이제 밑의 생략이 가능하도록. 자, 이제 밑의 생략이 가능해지는 거야. 이제 막 문제 풀다 보면은 막 밑이 없어. 밑이 없어. 그러면 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이거 밑이 없어요. 이상해요. 라고 하지 마. 그럼 무슨 로그야? 상용 로그인 거야. 자, 밑이 10인 것을 우리가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가겠다는 얘기야. 약속인 거니까. 자,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로그 10의 2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탁 있다 치면 이제부터는 이거를 갖다 그냥 로그 2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 이거야. 그럼 도대체 상용 로그는 왜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자면, 자, 10에 대한 거듭제곱이지 사실은. 밑이 10이라는 얘기는 10의 거듭제곱들에 대한 표현을 좀 보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지? 그럼 10의 거듭제곱들을 막 많은 숫자들을 하다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숫자가 무진장 커져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사실 어디서 많이 쓰는 거냐면 지구과학에서 별과 별 사이의 거리 구할 거야. 그럼 별과 별 사이의 거리인데 여기부터 저기까지의 거리가 몇 광년 킬로미터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거의 단위를 갖다가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야. 자, 10의 1억이야. 얘들아, 1억이야. 1억이야. 그러면 1억이라는 건 10의 0이 몇 개 붙을까? 8개 붙거든. 단순하게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근데 내가 이거를 로그로 계산한다 치면 그냥 로그 10에 몇 제곱이 되는 거야? 8제곱이 되는 거지. 그럼 로그 10에 8제곱이면 그냥 내가 뭘로 계산이 간단해? 8로 계산을 간단하게 할 수 있다네. 이런 작업 때문에 그냥 상용 로그를 하는 거고 여기에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 책을 해서 있는 걸 좀 볼게. 뭐라 써냐면 상용 로그 표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상용 로그 표라는 거는 한번 읽어볼게. 0.01의 간격으로 1.0부터 9.99까지의 수에 대한 상용 로그의 값을 반올림하여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까지 나타낸 것이다. 그냥 그렇대. 그냥 그렇대. 얘네들은 항상 수학책 맨 뒤에 나와 있어요, 표가. 그리고 놓고 지금 뭐 찾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거 우리 제곱근표 보는 거랑 똑같은 방식이야. 제곱근표 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보는 거니까 크게 의미를 건 없고 그 세 번째 있는 내용에만 조금 체크를 하죠. 자, 그 세 번째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상용 로그에 자, 정수 부분과 자, 소수 부분인데 그냥 얘는 뭐 다른 거 없고 그냥 자릿수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자. 자, 자릿수의 표현이다. 자, 이걸 좀 이해하려면 뭐가 좀 좋을 것 같냐면 옛날에는 너희들이 이제 그 이런 거 이진법이라고 배운 적 있니? 원래는 수학 시간에 배우는 거였거든. 이진법을 0과 1만 이용해서 숫자를 표현하는 거. 원래 수학 시간에 썼는데 그게 정보로 빠졌지. 정보 시간에 빠졌지. 그럼 이제 무슨 진법이 있냐면 십진법이야.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숫자들은 십진법이야. 무슨 얘기냐면 십진법 들어봤니? 0부터 몇 가지의 숫자로? 9가지의 숫자로만 표현되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 십진법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735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 그럼 735라고 하는 숫자를 원래는 7 곱하기 10의 제곱에 더하기 3 곱하기 10에 더하기 5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근데 이것도 조금 더 간단하게 뭘 표현할 수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하다가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했냐면 자, 그냥 이거를 1부터 시작을 해서 1보다 크거나 같고 어떤 숫자가 10 사이에 있는 어떤 한 자릿수, 정수 부분을 한 자릿수로 하는 숫자로 내가 표현을 해버리자 이거야. 그러면 그렇다 치면 내가 이만큼을 갖다가 7.35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요 사이에 들어가는 숫자가 되지. 여기에다가 곱하기 10의 제곱을 해주면 얘가 735라는 숫자랑 같아지겠네. 자, 그럼 왜 이걸 이렇게 만들었냐면 상용 로그를 좀 이용해보고 싶어. 그래서 내가 양변에다가 상용 로그를 한번 취해볼게. 그냥 상용 로그를 취해볼게. 그럼 얘가 로그 735라고 하는 숫자가 자, 로그 7.35에다가 더하기
곱하기이기 때문에 로그 덧셈으로 바꿔도 되죠? 로그 10의 2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나면 얘가 2 더하기 로그 7.35라고 하면서 이 7.35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지금 포함되어 있겠어? 상용 로그표에서 우리가 보고서 숫자를 좀 계산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내 말이 이해돼? 자, 그런 상태에서 2를 더했대. 그래 놓고서 우리가 얘기하기를 이 앞부분에 있는 애를 우리가 무슨 부분이라고 얘기했냐면 정수 부분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거고, 그럼 여기 있는 애를 갖다 우리가 이제 뭐라 얘기했냐면 소수 부분입니다 라고 약속을 한 거야. 이게 다야. 그러면 결론은 뭐냐? 어떤 숫자가 이렇게 탁 있어. 어떤 숫자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거를 어떤 정수에 더하기 로그 A로 표현해도 괜찮다겠지. 여기까지 해야되니? 자, 그래서 이 로그 A라고 하는 숫자는 그냥 뭐냐면, 자, 얘는 1보다 크거나 같고 10 사이에 있는, 미안해, 소수 부분이잖아. 0보다 크거나 같고 1 사이에 있는 소수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n은 정수라고 해서 그냥 어떤 숫자를 갖다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쪼갰다. 여기까지는 이해돼?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그래서 자, 그럼 이 녀석들이 그럼 가지는 역할들이 있을 거라서 그 역할들을 갖다 좀 얘기를 해보자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지금 내가 로그 735라고 하는 숫자를 갖다가 지금 여기 정수 부분이 한 자리인 걸로 만들어 놓고 10의 거듭적으로 표현을 했지. 그럼 이 짓거리를 갖다가 얘가 0을 하나 더 붙여보자. 그럼 얘가 몇 자릿수야? 숫자 자체는? 진수 자리에 들어가 있는 숫자는 몇 자릿수지? 4자릿수지. 근데 이 4자릿수를 갖다가 내가 조금 간단하게 좀 바꿔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얘를 로그 7.35에다가 곱하기 10의 세제곱했다라고 이렇게 써도 되잖아. 그럼 로그 표현으로 인해서 얘가 덧셈으로 좀 찢어질 거고, 그럼 로그 7.35에 플러스 3입니다 이렇게 써도 되겠지. 자, 조금만 더 써볼게. 그냥 보여주는 거야. 눈에 익으라고 계속 쓸 거거든. 그럼 내가 735에 여기다 0을 2개 더 붙였어. 그럼 같은 방식으로는 로그 7.35에 얘는 10의 4제곱의 형태가 되는 거고, 그럼 로그 7.35에 플러스 4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이거 계속 쓸 거야. 계속 쓰면서 너희들이 좀 느껴야 돼. 735에 000이야. 그럼 얘는 로그 7.35에다가 곱하기 10의 5제곱인 거니까 로그 7.35에 플러스 5라고 써도 되겠네. 그럼 뭐 계속 가겠지. 계속 갈 거야. 근데 얘네들의 관계를 한번 볼게. 자, 여기 로그 7.35, 로그 7.35, 로그 7.35. 얘가 지금 현재 무슨 부분이야? 소수 부분이야. 이 소수 부분의 수의 배열이 얘네들의 숫자의 배열을 이루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뒤쪽에 붙어있는 저 정수 부분 보이세요? 이 정수 부분이 3인데 얘가 몇 자릿수예요? 얘는 4자릿수예요. 얘는 5자릿수예요. 얘는 6자릿수예요. 그랬더니 정수 부분이 어떻게 돼? 3이 됐고, 정수 부분이 4가 됐고, 정수 부분이 5가 됐네. 그렇다 친다면 우리가 어떤 진수 부분에 들어가는 녀석의 자릿수가 몇 자리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소수 부분에 요 n자리가 딱 붙었어. 이 정수 부분 n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면 얘가 바로 n의 자릿수가 결정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n의라고 하면 좀 이상하네. n은 n 플러스 1자릿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근데 내가 계속 0이 늘어나는 쪽으로 했잖아. 근데 이 소수점의 위치는 10의 거듭제곱에 따라 좀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번엔 이렇게 만들어 볼게. 자, 그러면 로그 0.735라고 하는 숫자는 7.35에서 앞으로 소수점이 한 칸 이동한 거지. 그럼 얘를 앞으로 소수점을 한 칸 이동시켰다 치면 로그 7.35에다가 곱하기 얘는 10의 마이너스 1승이 된 거잖아. 10분의 1을 곱한 거니까. 그럼 내가 너를 갖다가 정수로 바꿔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로그 7.35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럼 또 볼게. 로그 0.0735야. 그럼 얘는 몇 자리 움직였니 앞으로? 두 자리가 움직인 거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이지. 즉 내가 이거 계속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건 좀 규칙성을 좀 느껴보라는 얘기야. 자 이렇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2에 플러스 로그의 7.35가 되세요. 그럼 또 가죠. 로그 0.00735예요. 그랬더니 로그 7.35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일 거고 얘가 마이너스 3에 플러스 7.35가 돼. 이렇게 또 한 살 더 먹었다고 바로 몸에 신호가 오네. 자, 더 가고 더 간다 치면 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정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앞에서도 그랬고 정수 부분이야. 얘가 근데 마이너스 1이 됐다 치니까 이 숫자를 볼게.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에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출현했어. 얘가 마이너스 2가 됐다 쳐볼게. 그랬더니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에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출현하지. 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야? 10의 거듭점을 곱해지니까 이 숫자 배열에 따라 앞에 0이 계속 붙어나갈 거잖니. 내 말 이해돼요? 0이 계속 앞에서 붙어나갈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이 됐다라 치면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세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출현하는 거네.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렇다면 이 정수 부분이 양수인 상태와 음수인 상태에 따라서 양수인 상태는 n 플러스 1 자릿수라고 너에 대한 자릿수 표현이 된다면 얘가 음수로 표현됐다는 거는 소수점 아래 n번째에서 처음으로 0 아닌 수가 출현하는 거야. 이게 다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냥 숫자 감각이야. 그냥 조금만 더 가보자. 그러면 정수는 계속 바뀌었어야 되나? 뭐가 안 바뀌었니? 뭐가 안 바뀌었니? 여기 보세요. 뭐가 안 바뀌죠? 무슨 부분이 안 바뀌어요? 소수 부분이 안 바뀌죠. 그럼 저 소수 부분이 하는 역할이 진수의 자릿수의 배열을 결정하는 것까지 이해돼? 여기까지는 이해됐어? 자 그럼 이거를 갖다가 이제 거꾸로 보겠다. 자 넘겨봅시다. 끝났어요. 이게 다예요. 자 좀 지울게. 좀 지우면서 할게. 이것만 좀 기억하자. 정수 부분은 뭐라고요? 양수가 됐다 치면 n 플러스 1 자릿수. 음수가 됐다 치면 소수점 아래 n번째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출현한다. 그러면 소수 부분이 하는 역할은 진수의 진수의 수의 배열을 뜻하는 거야. 진수의 수의 배열을 뜻하게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좀 지울게요. 이제 정리 좀 하고 가죠. 아무래도 이게 수업이 레벨 1이잖아. 얘들아 웬만하면 내가 진짜 꼼꼼하게 다 봐주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 꼼꼼하게 다 봐주고 갈 테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그냥 질문해도 돼. 자 그럼 첫 번째 문제에서 보면은 13번부터 볼게. 그냥 필수 13번 다 풀진 않을게요. 그냥 계산이니까. 이건 단순 계산을 다 풀진 않고 어떤 식인지만 보죠. 자 로그 2라고 하는 애가 0.3010이야. 자 그 다음에 로그 3이라고 하는 애가 0.4771이야.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그 2예요. 로그 2분의 5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진수가 2분의 5인 거지. 그치?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알고 갑시다. 자 내가 이거 로그 계산할 때 그 언제였지? 우리 크리스마스 날 수업할 때 크리스마스 날 수업 벌써 일주일 지났구나. 시간 개빠르네. 자 크리스마스 날 수업할 때 내가 무슨 얘기 했었냐면 자 로그 밑이 뭐든지 간에 여기가 5가 딱 들어갔어. 그럼 이 5라고 하는 숫자는 로그 2분의 10으로 보셔도 괜찮다.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상용 로그의 입장에서 너는 지금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로그 10에서 로그 2가 빠지는 거니까 얘는 그냥 1-로그 2로 계산하셔도 괜찮겠죠. 자, 요 숫자들은 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많이 나오니까. 그냥 딱 보자마자 얘가 얼마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자, 얘를 이렇게 딱 써놓을게. 로그 5에서 빼기 로그 2가 돼. 근데 로그 5라고 하는 애가 1-로그 2야. 근데 1-로그 2가 두 개 있으니까 얘는 2로그 2라고 이렇게 써도 되겠네. 근데 로그 2라고 하는 애가 얼마냐면 0.3010이잖아.
그럼 얘가 1 마이너스 0.6020이 되시겠지. 소수점 계산하시면 되겠죠. 끝났어요. 뭐 별게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필수 14번 볼게요. 자, 요거는 조금 요 세 문제를 잘 봐봐. 다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갖다가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로그 2.172 7이구나. 1.72 0.4330을 이용해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눠달라고 했는데 앞에서 내가 얘기했던 게 똑같이 나왔어. 로그 2710 2710이 나왔대. 자, 그럼 내가 너를 갖다 정리하시면 로그 2.71에다가 곱하기 10의 몇 제곱이야? 뒤로 몇 칸 움직였지? 3칸이 움직이신 거니까 세제곱이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 치면 얘가 3 더하기 로그 2.71이 되시는 거고 2.71은 내가 0.4330으로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4330으로 계산한다 했으니까 여기가 3 더하기 0.4330으로 계산하셔도 괜찮겠죠. 근데 이거는 뭐 지금 여기 이 문제는 이걸 왜 줬냐면 너희들한테 지금 뭘 보라고 주는 거냐면 몇 자릿수예요? 정수 부분이 얼마예요? 얘가 지금 소수 부분이죠. 그럼 다시 반대로 거꾸로 생각해봐. 이 소수 부분에 너의 로그가 얼마인지를 알고 있으면 이 소수 부분이 어떤 로그를 가지는지 알고 있으면 그 녀석에 대한 수의 배열까지 난 알 수 있다는 얘기네. 다시 하나만 더 해볼게. 그러면 2번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거든. 로그 27.1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따져보면 좀 빨리 갈게요. 이제 1 플러스 얘가 로그 2.17 나오겠죠. 그럼 딱 정수 부분을 딱 봤어요. 몇 자릿수가 나와야 되죠? 두 자릿수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두 자릿수 나왔지. 정수 부분이 두 자릿수. 소수 부분은 의미 없다. 정수 부분이 두 자릿수. 그 다음에 너라는 값에 따라서 너의 배열이 이루어지고 있지 지금. 수의 배열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시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배열을 보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또 15번 문제 볼게요. 안 그래도 별거 어려운 게 아니라서 그냥 좀 해볼게. 자, 로그 3.24가 로그 3.24가 0.5105 0.5105가 되고, 자, 요거를 갖다 봤는데 로그 3240이라고. 야, 똑같은 문제 아니냐 이거? 이거 그냥 값을 구하는 거구나. 이거 똑같은 문제 아니에요? 이건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나눈 거고 똑같은 문제죠? 그러니까 얘는 뭐 나오겠어요? 그러면 3, 몇 자릿수야? 총. 이거 조금 더 빨리 가보자. 얘들아, 몇 자릿수니? 4자릿수야. 그럼 정수 부분은 얼마일 수밖에 없어? 3. 더하기 소수 부분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할 거니까 0.5105 되시겠네. 자, 근데 나는 요거 보고 싶어. 뭐 보고 싶냐면 2번 문제 하나만 더 볼게요. 요거. 2번은 내가 지금 음수 부분 좀 계속 안 다뤄주고 있는데 양수 부분 먼저 익히라고 음수 부분 잘 안 다뤄주고 있는데 요 음수 부분 하나만 보죠. 얘가 로그 0.00324 00324면 생각을 해봐. 아까 전에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위하는 숫자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정수 부분이 음수로 출현할 거라고 했지.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위하는 숫자가 나왔니? 세 번째에서 처음으로 영위하는 숫자가 나왔으니까 내가 너를 바꿨다 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0.5105라고 이렇게 계산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한번 계산해보자. 그냥 이거 딱 계산했다 치면 얘가 뭐로 나오냐면요, 마이너스 3.2 아니라 거기에 써있는 데를 볼게. 2. 얼마야? 495? 4895라고 이렇게 딱 써있어. 여기까지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자,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은 우리가 좀 쪼갤 거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은 쪼갤 거야. 자, 이런 얘기가 나와. 얘가 뭔지는 모르겠어. 진수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너에 대한 계산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2.4895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대. 여전히 지금 요거는 좀 주어진 상태라고 좀 생각을 합시다. 얘는 주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너에 대한 상용로그 값을 계산했더니 이렇게 계산이 됐고, 그럼 너의 진수는 사실 뭐였니?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너의 진수는 사실 뭐였을까?를 물어보고 싶은데
아이고 지워버렸네요. 우리가 아까 전에 어떤 숫자에 대해서 정수 부분과 무슨 부분으로 쪼갠다 그랬죠? 소수 부분으로 쪼갤 수 있다 그랬고 n은 정수잖아요. 근데 소수 부분이다 보니까 소수 부분은 0보다 크거나 같고 로그 a가 뭐 사이에 있어야 돼? 1 사이에 있으셔야 되거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자 0하고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음수야 양수야? 0하고 1 사이의 숫자야. 음수야 양수야? 양수지. 얘가 소수 부분이긴 소수 부분인데 양의 소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표현할 때는 반드시 약속하기를 양의 소수 부분으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해요. 그래야 이제 혼란이 없을 거 아니야. 양의 소수 부분으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 여기를 있는 숫자를 딱 보자. 자 얘는 현재 내가 이거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찢었다 치면 2에서 마이너스 0.485야. 이렇게 써지는 거 이해돼? 그래서 소수 부분을 갖다가 딱 쳐다봤는데 이런 젠장 소수 부분이 음수야. 근데 우리는 무슨 수로 나타내기를 약속했어? 양의 부분으로 나타내기로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의 작업이 들어가요. 얘를 양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하나 1을 더해버리고요. 내 맘대로 1을 더했으니까 다시 뭐 하면 될까요? 빼버려요. 그래서 여기 이 음수 부분을 1에서 너를 빼버려도 여전히 소수 부분은 되지만 양의 소수 부분으로 바뀌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정수 부분이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돼서 원래 이거랑 이거의 합으로 표현되는 게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자, 되셨죠? 자, 그래서 요 얘기를 가지고 지금 16번 문제를 하나 보자. 이거 한 문제만 풀고 넘어갈게. 자, 로그에 56.7이에요. 숫자가 크다. 얘가 지금 1.7536이래요. 그럼 내년엔 얘를 그냥 뭘로 바꿀 거냐면 한 자릿수로 바꿔버려. 두 자릿수잖아. 정수 부분이. 한 자릿수로 바꾸자. 로그 5.67로 바꿔버려. 여기까지 이해돼? 거기에 플러스 1을 하면 되는 거지. 얘가 1 플러스 0.7536이 되는 것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로그 5.67은 0.7536으로 계산이 가능하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 볼게요. 어떤 진수가 x인데 얘가 4.7536이시래. 눈치만 채면 돼. 수의 배열을 담당하고 있는 건 누구라고 그랬어? 그렇지. 소수 부분이 숫자의 배열을 담당하고 있다 그랬지. 그랬더니 여기 소수 부분하고 내가 찾아놓은 소수 부분 봐봐. 동일하게 생겼지 않아? 그럼 내가 이거를 4 더하기 0.7536으로 쳐다보면 이 0.7536은 내가 4 더하기 로그 5.67로 계산해도 괜찮은 거지. 그럼 숫자 배열이 나온 상태에서 몇 자릿수가 확보됐어 이제? 정수 부분이 4가 됐으니까 다시 정수 부분이 4가 됐으니까 5자릿수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해야 돼? 정수 부분이 4가 됐으니까 원래 숫자에 해당하는 이 x라는 너는 5자릿수가 될 수밖에 없어. 5, 6, 7 5자리 돼야 돼? 00. 원래 숫자를 찾을 수 있다. 이해됐어? 이 상록을 하는 건 이게 다야. 이게 다야. 그럼 조금만 더 가보자. 그럼 필수예제 7번 볼게요. 필수예제 7번이네. 17번. 여기서 지금 책에 안 나온 내용까지 좀 다뤄줄게. 이거는 이 문제 풀면서 책에 안 나온 내용까지 좀 다뤄줄 건데, 자 17번 문제에서 로그 2라고 하는 애가 (1020이고요) 자 로그 3이라고 하는 애가 0.4771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냥 1번 문제 하나 가지고 좀 놀아보자. 3의 20승이야. 그럼 3의 20승이 얘가 지금 몇 자리 정수인지 구하세요. 얘가 뭐 몇 자리 정수인지를 구할 거라. 자, 잘 봐. 얘가 책에 안 나왔어. 그래서 지금 써줄 거거든. 얘가 몇 자리 정수인지라 1의 자리수를 구하는 방식이라 최고 자리수는 뭐가 될 건지에 대해서 요거 찾는 것만 하면 끝나 이제. 여기까지 이해돼?
요거 몇 자리 정수인지 구하는 거랑 지금 1의 자리 이건 안 나왔잖아요, 책에. 이것밖에 안 나왔으니까 천천히 좀 빌드업을 좀 해보자. 얘가 몇 자리 정수인가요? 3을 20번 곱하는 미친 짓을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뭘 취할 거냐면 상용로그를 취해버려 그냥. 내 맘대로 상용로그를 이렇게 딱 취해볼게. 그럼 얘가 3의 20승이에요. 그럼 얘를 앞으로 쭉 내릴 거죠. 그럼 얘가 20의 로그 3이 돼요. 자, 이런 느낌 생각하면 돼. 선생님 왜 그냥 상용로그를 취하죠? 잘 봐요. 봐봐. 로그 3의 20이 사실 계산 3의 20이라는 게 어떤 숫자로 딱 계산될 거잖니? 내가 양변의 로그를 취한 거야 사실. 이 양변의 로그를 취해서 자 로그 3의 20은 로그 너의 얘가 이 부분이 사실은 무슨 부분인데? 진수 부분이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이거를 갖다가 계산해서 이 상용 로그의 값을 계산하면 지금 약간 이런 모습으로 마지막에 변한다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좀 가볼게. 그럼 얘가 20에 로그 3이시니까 곱하기 0.4771이 되시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이거 딱 계산하시면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지? 0.4771 계산하면 9.54이 나오거든? 숫자 계산은 좀 내가 곱셈이 좀 약해서 곱셈이 좀 약하니까 9.54가 딱 나왔어. 자, 요렇게 딱 찾아줬어. 그럼 정수 부분이랑 소수 부분으로 쪼갤 수 있지. 쪼개보자. 정수 부분이 지금 9가 나왔네. 그럼 정수 부분이 9가 나왔다는 얘기는 몇 자릿수라는 얘기야? 10자릿수. 그러니까 10자릿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자릿수가 몇 자리 정도예요? 10자리. 자, 그럼 이 거듭 작업에 대해서 선생님 그럼 1의 자릿수는 어떻게 구하죠? 잘 들어봐. 3을 계속 거듭할 거지. 이거 너네 중학교 때 했어. 중학교 때 했어. 너무 오래돼서 까먹은 거야. 3이야. 3의 제곱은 9야. 3의 세제곱은 27이지? 3의 4제곱은 81이야. 그럼 3의 5제곱을 계산해볼게. 얘는 243이야. 3의 6제곱을 계산해볼게. 729가 나와. 3의 7자리를 계산해볼게. 모르겠어. 근데 뭔지는 모르겠거든. 근데 1의 자리수는 무조건 얼마일 수밖에 없냐? 7일 수밖에 없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곱하기 3 할 거잖아. 그럼 3, 9, 27이니까 1의 자릿수는 7로 고정이지. 그 다음에 넘어갈 때도 당연히 뭐를 곱할 거니까 3을 곱할 거니까 3, 7에 21로 3의 8제곱이라는 애는 뭔지는 모르겠으나 1의 자릿수가 1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딱 보다시피 뭐가 반복돼? 3, 9, 7 하나가 반복되고 있지. 그러면 21, 얘를 20제곱을 했다는 얘기니까 얘는 4개씩 나누어 떨어지는 상태네. 1의 자리 숫자가 1이 되십니다. 20번째잖아요. 나누어 떨어졌으니까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래서 얘는 1의 자리 숫자가 1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 봐봐. 이 최고 자리 수를 어떻게 찾을 건가? 자, 이 숫자의 배열을 담당하고 있는 애가 누구라 그랬지? 소수 부분이 담당하고 있다 그랬지. 여기까지 이해돼? 소수 부분이 담당하고 있어. 이 소수 부분이 얼마니? 0.4. 얘 소수 부분이 0.54이거든요. 근데 이 0.54가요. 사실 정확히 로그 얼마인지 내가 알아볼라. 그건 모르거든. 얘가 0.5는 얼마인지 모르는데 대충 감적으로 잘 생각해볼까? 로그 2가 0.3010이야. 그 다음 로그 3이라고 하는 애가 0.477이거든. 한번 보자. 선생님 0.54이면요 0.4771보다는 큰 숫자네요. 인정? 여기다가 곱해봐. 2를 곱하면 0.6020이지. 그 사이에 존재하네. 얘가 로그 3이야. 0.54는 내가 여기다 2를 곱했다가 치면 결국 로그 4를 본 거야. 이해되니? 혹시나 이해되냐? 봐야 이해가 되지. 고개 듣고 있으면 이해가 되겠냐? 로그 4가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럼 얘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얘가 로그 3. 얼마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정확히는 모르겠어. 그것 따지는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아. 왜? 나는 최고자릿수 자식에서 맨 앞자릿수만 원하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돼? 3이야. 그래서 최고자리 숫자는 3이라고 픽스시킬 수 있겠지. 이해됐니? 자, 요거는 이제 이 두 개가 학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그나마 좀 있어요. 근데 아마 상용 로그 자체가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요. 자, 그래서 그 뒷부분은 넘어가 버릴게요. 그 다음에 나왔네. 최고자리 점수가 몇인지 최고자리 다 했네요. 자, 좀 넘어가셔서 그럼 필수예제 21번이랑 필수예제 22번만 하고 자, 넘어가죠. 상용 로그는 마무리 짓게. 오늘 메인은 사실 상용 로그가 아니라 상용 로그는 이런 게 있다 소개 정도만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문제가 좀 있고 너희들이 문제를 풀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예제들 같은 경우는 좀 다 건드려줄게. 어차피 상용 로그에서 나오는 거는 그 필수예제 몇 번이니? 21번이죠. 필수예제 21번인데 그 내용이거든요. 지금 두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이 같을 때 자,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 소수 부분이 같을 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로그 A라는 애가 있고 로그 B라는 애가 있어. 두 개의 상용 로그가 있어. 근데 두 상용 로그에 소수 부분이 같은 거 하나야. 그 다음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 두 상용 로그에 대해서 소수 부분에 합이 1이라는 얘기가 나와. 딱 두 개야. 그러면 이때 니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소수 부분이 같대? 그럼 그냥 빼. 그냥 빼버려.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래? 그러면 합해버려. 더해라고 쓸까? 더해. 두 개 그냥 갖다 더해.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소수 부분 자체가 다 사라지면서 얘가 결국은 정수 부분만 남도록 세팅을 하는 거야. 결국은 정수 부분만 되도록. 소수 부분 두 개 더해서 1 나오는 건 그냥 합해서 정수잖아. 여기까지는 이해되니? 자, 그래서 요 두 개만 딱 해서 끝낼게요. 자, 10보다 크고 x가 지금 100보다 작아요. 10보다 크고 x가 자, 100보다 작은 상태에서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자, 그 다음 로그 x 세제곱의 무슨 부분이? 소수 부분이. 얘네들이 같다 그랬으니까 요거 두 개 그냥 갖다 더해버립니다. 요거 로그 두 개 갖다 더해버리잖아. 그럼 이 로그 두 개 갖다 더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봐봐. 로그 x가 자, 볼게요. 얘는요 1보다 크고요. 로그 x가 뭐 사이에 있는 거냐면 2 사이에 있는 거야. 그럼 로그 x의 정수분이 1. 얼마라는 것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얘가 정수분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냥 써놓을게. 그냥 얘가 1에다가 어떤 소수 부분을 가진대. 어떤 소수 부분을 가진대. 자, 이렇게 써놓고 자, 그 다음에 로그 x의 세제곱인데 얘도 지금 보시면 결국 여기다 지금 세제곱씩 한 거거든요. 근데 얘를 갖다가 앞으로 3을 딱 내릴 수 있지. 결국 얘는 몇 배 한 거냐면 3배 딱 시킨 거야. 그럼 여기다 3배하고 여기다 3배하면 여기다 3배하고 여기다 3배하면 얼마가 되나요? 뭐 3 나오고 6 나오니까 3하고 6세 있는 정수 부분을 가지며 그냥 어떤 소수 부분이 나올 건데 얘가 어떤 정수인지 모르겠어. 근데 소수 부분이 같대. 소수 부분이 같아버린대. 그럼 여기서 얘를 갖다가 뭐 할 거냐면 빼버리라고 그냥. 얘가 큰 수고 얘가 작은 수니까 얘를 갖다 빼버리자고. 빼버리면 너랑 너랑 사라지거든요. 그럼 결국엔 이 로그 x라고 하는 애가 n-1이라고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이 n-1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냐면 정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게 포인트인 거야. 그럼 로그 x가 2배가 된 거니까 이 로그 x는 2보다 큰 거고 이 로그 x가 5보다 작은 수가 되지? 4보다 작은 수가 되지. 근데 얘는 무조건 무슨 수일 수밖에 없다고요? 정수라고요. 얘는 무조건 정수라고요. 자,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이 로그 x가 될 수 있는 건 얼마밖에 없어? 3밖에 없는 거지. 자, 따라서 로그 x라고 만들 수 있는 애는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3이거든요. 2분의 3이라는 얘기는 1 더하기 2분의 1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쪼갤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됐니? 어차피 x만 구하는 거니까. 자, 따라서 x는요 10의 2분의 3승이죠.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 하고 지수 함수 살짝만 들어오실게. 재미없다. 그치? 졸리지 이제 슬슬 이제 막 왜 히터가 틀어져 있나? 자,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너의 정수 부분이 3이 돼요. 그럼 딱 여기까지만 문장을 잘라놓자. 너의 정수 부분이 3이라는 거는 이 숫자 자체가 일단은 3보다 큰 수란 얘기야. 3. 얼마일 거니까. 근데 4는 넘어갈 수가 없겠지. 그래서 얘가 일단 3과 4 사이의 정수라는 어떤 숫자라는 이런 범위를 하나 세팅할 수 있겠네. 자, 이런 거 좀 세팅을 해놓고 나서요. 너의 소수 부분과 너의 소수 부분이 지금 합이 1 나왔대요. 그래요? 자,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내가 합이 1 나왔다는 얘기를 뭐 하려고 했어? 더하라고 그랬지? 자, 너의 소수 부분과 그 다음에 얘 한 번에 좀 받고 싶은데 안 되겠지? 자, 요거를 갖다가 더하세요. 그럼 더한 애 또한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정수요. 더해도 어차피 정수요.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좀 정리해보면 얘가 지금 3분의 1이거든? x의 3분의 1승 내려올 거야. 그럼 1 더했으니까 총 3분의 4승에 3분의 4에 로그 x라고 이렇게 세팅이 되겠지?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너의 범위가 있으니 여기 양변에 3분의 4를 곱하면 되지. 그럼 3분의 4를 곱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숫자가 4보다는 큰 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6보다는 작은 수가 될 거니까 어쨌든 얘가 정수잖아요. 그럼 너를 만족할 수 있는 x는 뭐 있니? 5밖에 없니? 3분의 4 로그 x가 뭐밖에 없어? 5밖에 없으니까 그럼 로그 x가 될 수 있는 숫자는 4분의 15가 되시겠네.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요거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죠, x. 됐죠? 자, 쭉 넘어갑시다. 오늘의 메인은 지수함수예요. 자, 드디어 이제 지수함수라는 파트로 이제 들어온 건데, 자, 잘 생각해보자. 자, a의 x제곱이 뭔지 모르겠으나 너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라 친다면 우리가 너에 대한 조건 중에 뭐가 있었냐면 a는 반드시 양수여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로그에서 썼던 그 밑조건하고는 똑같아요. 얘는 1이 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너에 대한 결과도 항상 양수라는 요 조건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 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되게 단순해. 야, 내가 어쨌든 함수잖아. 함수라는 마인드 자체가 x의 값에 따라서 너에 대한 결정된 값이 오직 하나로만 결정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해서 대응 관계가 무조건 성립이 돼야 되는 거냐? 그치? 대응 관계가 성립해야 돼. 1이면 얘가 2라고 결정이 되고요. 얘가 제곱이 되시면 4라고 결정이 되시고요. 쉽게 숫자만 볼게요. 자, 2에 그 다음에 세제곱이라 치면 얘가 지금 8이라고 우리가 결정이 되겠죠. 근데 뭐 2에 마이너스 0제곱이면 반드시 1이 되시는 거고 마이너스 1제곱이 되면 2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지수에 들어가는 값들에 따라서 지수 자리에 들어가는 값들에 따라서 너희들도 결정이 되는 거니까 내가 이거를 함수의 관계라고 생각해도 큰 무리가 없겠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쓰기로 약속을 했냐. 자, 이만큼을 자, 함수 관계니까 y는 a의 x제곱이라고 표현을 하며 자, 밑은 당연히 0이 아니시고 0보다 크시고 그 다음에 얘가 1이 아닌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이거야. 얘는 오직 x의 값에 따라서 y 값이 오직 하나로 결정되니 함수가 되겠다는 거야. 그럼 사실 우리가 처음 보는 함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모두 처음 보는 함수예요. 자, 그럼 우리가 처음 보는 함수에 대해서 대하는 자세는 뭐냐면 어릴 때 생각해보자. 정비례 함수라는 거를 그래프 위에다가 좌표 평면 위에다가 올려놨을 때 무슨 짓을 했지? 점 찍기 했어. 하나하나 숫자를 집어넣어 가면서 얘네들이 어떠한 모양을 띠는지 찍어보고 그리고 나서 관찰하는 일을 했어. 자, 우리는 처음이니까 좀 관찰을 해볼 거야. 자, 모든 교과서나 뭐 책이나 모든 교과서나 아니면 뭐 개념서, 문제집에서 이런 지수함수를 맨 처음 소개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y는 위치 2인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볼게.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어요.
왜 x에 마이너스 2이 되냐?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어요. 자, 그랬다 친다면 나오는 y 값은 얼마일 거냐면 4분의 1이 되실 거야. 자, x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1을 넣으셨다면 얘는 지금 2분의 1로 나오실 거고 x에다가 0을 넣었다 치면 1이 될 거야. 얘 좀 신경 쓰자. 미리 얘기할게. x에다 0 집어넣으면 1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x에다가 1을 집어넣었다 치면 2가 되실 거고 x에다가 2를 집어넣었다 치면 4가 되는 거니까 너가 계속 이런 관계로 가겠지. 자, 그럼 내가 이걸 갖다가 좌표평면에다가 그림을 그릴 건데 자, x축에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y축을 갖다가 딱 그려놓은 상태에서 여기가 원점이거든요. 근데 원점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반드시 어디를 지날 수밖에 없냐면 1을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어. 밑이 뭐든지 간에 0제곱이 되면 무조건 얼마야? 밑에 관계없이 지수가 0이 되면 1인 거니까 0,1을 반드시 지나네. 자, 그러면 1이라는 값을 내가 딱 집어넣었을 때는 2라는 점에 찍히실 거고 자, 2라는 값을 집어넣었을 때는 저 갑자기 2배가 되면서 4라는 점에다가 딱 찍힐 거야.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이 됐다고 치면 너의 절반에 해당하는 2점이 찍힐 거고요. 조금 더 가서 마이너스 2라고 친다면 너의 또다시 절반이 되는 이러한 모양이 만들어질 거야. 여기까지 해드니? 그럼 내가 이러한 점들을 갖다가 실수 전체에서 적절히 잘 이었다가 치면 얘 모양은 어떻게 되냐면 이러한 곡선을 그리게 돼요. 자, 이러한 곡선을 그리면 우리는 이런 함수를 지수 함수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함수를 판단할 때는 최소 10개 정도를 갖다 따지거든. 정의역, 시역, 증가, 감소, 극대, 극소, 최대, 최소, 점근선 뭐 이런 것들 막 따진다고. 그걸 좀 따져볼 건데 보자. 얘는 정의역부터 따져보자. 가장 대표적인 정의역부터 좀 따져보자. 자, 너에 대한 정의역은 실수 전체겠지. 그렇지 않니? x는 뭐든지 보낼 수 있잖아. 밑이 모인 상태니까. 양수인 상태니까. 자, and 두 번째. 그럼 그에 따라서 너희들에 대한 치역의 상태는 어떻게 될까? 자, 치역의 상태는 반드시 양의 실수일 수밖에 없지. 자, 그래서 y는 양의 실수야. 자, 이렇게 쓸게. 양보다 크고요. 양의 실수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생각해 볼게. 얘는 x의 값에 따라서 y 값들이 점점 어떻게 돼요? 증가하고 있지. x의 값에 따라 y 값이 증가하고 있으니 아, 이런 함수는 우리가 증가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요거 봅시다. 자, 반드시 0,1을 지난다. 맞니? 그럼 이러한 점의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붙여도 괜찮아요.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정점이라고 하셔도 돼요. 정해진 점이니까 정점이라고 이름을 붙이셔도 큰 문제는 안 돼요. 여기까지 해야 돼? 자, 근데 또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얘를 갖다가 무한히 단어 써야 되나? 얘가 계속 작아진다 쳐보자. 계속 작아지지만 이 x축하고는 만나 안 만나? x축하고는 만날 수 없어. 그러면 x축하고 만날 수는 없지만 점점 어때죠? 근접하고 있지. 그럼 그러한 선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지? 자, 얘는 x값이 점점 작아짐에 따라 y축에 점점 가까워지니까 무슨 선을 가져요? 점근선을 가져. 얘는 점근선을 가지면 그 점근선 자체가 x축이기 때문에 점근선 자체가 y는 0이라고 봐도 괜찮겠네. 여기까지 해야 돼? 요 정도까지만 더 따져볼까? 요 정도까지만 따져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선생님 1이 아니라면서 얘가 1이 아니라 치니까 그러면 0보다 큰데 봐봐요. 0보다 크거든요. 근데 여기서 1이라는 구간을 딱 기준으로 쪼개진다는 얘기야. 1은 포함되지 않잖아. 그럼 0하고 1 사이로 내가 하나 쪼갤 수 있고 1보다 큰 걸로 쪼갤 수 있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밑이 2짜리인 거기 때문에 1보다 큰 건데 그러면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까? 어떤 그래프가 나올까를 봤을 때 자, 이 기존의 그래프에서 지금 여기 지수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x를 갖다 만들어 버릴게. 자, 무슨 얘기냐면 자, y는 2의 마이너스 x인데 2의 x제곱인데요. 내가 여기 이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딱 대입해 버리면 누구의 부호가 바뀐 상태가 되니? x의 부호가 바뀌는 거지. 그럼 x의 부호가 바뀌었다 치면 무슨 대칭이야?
그럼 얘 부분 볼게. 2의 마이너스 x인데 내가 밑을 좀 적절히 바꿔서 얘를 2분의 1의 전체 x제곱으로 봐도 되니? 그럼 얘를 2분의 1의 x제곱으로 보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밑 자체가 0과 1 사이의 부분으로 바뀌게 되지. 그럼 밑이 0과 1 사이의 부분으로 바뀌었다면 너 그림이 봐봐. 요 그림 자체가 대칭으로 요렇게 오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 다음 요쪽 부분에 대한 것도 대칭이 갈 거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지. 자, 1이나 전이나 얘는 반드시 어디를 꼭 지나요? 얘도 0,1이라고 하는 점은 반드시 지나고 있어. 그러니까 얘가 정점인 거야. 근데 파란 색깔 그림을 보면 얘는 점점 뭐 하는 상태가 돼? 아, 감소하고 있는 감소 함수 형태를 띠네. 점근선은 어때요? 똑같죠? 정의역 어때요? 똑같죠? 치역 어때요? 똑같아요. 얘랑 모두가 다 동일한 상황에서 뭐만 바뀌는 거야? 아, 증가감소와 형태만 바뀌는 거네.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배워볼게. 그러면 그럼 밑이 달라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지 이것만 좀 생각하고 좀 쉽게. 아, 힘들어. 나도 힘들다. 요렇게 가고 있어. 얘가 지금 y는 2의 x제곱이래. 자, 그렇다 치면 자, 여기가 1일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만들어보자. y는 4의 x제곱이에요. 얘가 지금 4의 x제곱을 쳐볼게. 봐봐. 1을 갖다 딱 찍었을 때 이 점은 딱 2에 찍힐 수밖에 없지. 흰색은.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찍히는 점이 어디일 수밖에 없니? 여기다 1 집어넣었을 때 4로 이렇게 딱 오지 않아?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봐봐. 이 원점을 기준으로 양수 쪽으로 갈 때 얘는 갑자기 팍 튀어. 팍 튀어. 그러면 음수 쪽으로 갈 때 어떻게 될까? 점점 더 이런 식으로 가고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너에 따라서 뭐해? 점점 더 어디에 가까워져? y축 가까워지고 너보다 당연히 팍팍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자, 요 정도까지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럼 조금만 쉬었다가 이동을 좀 해보자. 자, y는 ax. 자, 요거 갖고 볼 건데 아까도 마찬가지로 a는 반드시 양수여야 되고 a가 1이 되면 안 돼. 자, 그렇다 보니까 a가 될 수 있는 모양이 두 가지야. 두 가지의 범위를 가질 거야. 자, 0보다 크고 a가 1보다 작은 범위에서 지수함수 그래프가 생길 수도 있고 a가 지금 1보다 큰 상태에서 지수함수 그래프가 생길 수도 있는데 자, a가 0과 1 사이의 형태가 된다면 얘는 감소하는 형태의 모양이 나올 거고 자, 우리는 이러한 모양을 감소라고 얘기해요. 자, 너는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 형태, 증가하는 함수가 나오게 된다. 근데 이거나 둘 다 첫 번째 정의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희들의 x값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모든 실수가 되시는데 너희들의 치역은 양의 실수가 되시는 거예요. 양의 실수가 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내가 또 던져볼게. 내가 한 가지만 더 던질게. 얘들아, 얘는 1대1 대응의 함수야? 아니면 그냥 1대1 함수야? 1대1? 대응이지 않니? 양의 실수라는 범위로 내가 제안을 했으니까. 공역 자체를 내가 양의 실수로 제한을 넣어보자. 다시. 공역이 모든 실수라면 1대1 함수겠죠. 근데 공역 자체를 양의 실수라는 범위로 제한을 넣어버리면 공역과 치역이 같은 상태로 제한을 넣었다 치면 너희들은 현재 1대1 대응이 되시는 거지. 그럼 그렇다라는 가정하에 얘는 그럼 무슨 함수가 존재하겠어? 역함수가 존재할 거야. 아, 이해돼? 그럼 얘네들은 역함수가 존재할 건데 그 역함수 미리 좀 얘기하고 갈게요.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 함수예요. 자, 요거는 좀 기억하고 있으세요.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 함수다. 이 정도는 좀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얘가 반드시 어디라는 점을 지나 얘는 정점을 가지시는데 자, 정점은 0,1. 자, x의 값이 밑이 뭐가 되는지 간에 관계없이 x가 0이 돼버리면 y 값은 무조건 1로 나올 수밖에 없으니 어떤 함수가 되든지 간에 얘는 0,1이라는 정점을 가지시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선을 가지신다? 점근선이라는 것을 가지시게 되는데 이 점근선이 y는 0이라고 하는 현재 x축인 상태다. 이 정도까지만 이제 가볍게 해보자. 자, 그렇다 치면 자, 이제부터 무슨 할 거냐면 평행이동이야. 자, 평행 이동도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이동도 있을 거냐면 대칭 이동이라는 것도 존재하실 거예요. 자, 평행 이동이라는 얘기는 x축 방향으로 얼마큼, y축 방향으로 얼마큼 평행 이동을 했대.
자, 이렇게 그냥 다 써버릴게. 내가 이거를 x축의 방향으로 내가 키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라 치면 자, 너의 함수는 어떻게 될 거냐면 y는 a에 x-p만큼의 평행 이동이 일어나시겠지. 여기까지 해야 되니? 자,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y는 2의 x제곱이야. 근데 내가 이걸 갖다가 내가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을 하시게 되면 너의 지금 값은 어떻게 될 거냐면 2의 x-3이라는 함수로 만들어지겠지. 근데 그림으로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자, 우리가 그림으로 확인해 봤을 때 원래는 얘가 이렇게 가고 있는 이러한 함수 0,1을 반드시 지나는. 근데요, 얘가 x축 방향으로 세 칸을 정확하게 이렇게 세 칸 이동하시게 되면 모든 점들 또한 이렇게 세 칸을 정확하게 이동하셔야 되지 않니? 자, 이동하신 너의 함수에 대해서는 얘가 이러한 곡선이 만들어지겠지. 여기까지 해야 되지. 자, 그럼 현재 내가 이동했더니 이 정점의 좌표가 뭐 콤마 뭘로 바꿔? 3,1로 바뀌겠지. 여기까지 해야 돼요. 정점의 좌표가 3,1이 된다. 다시 얘기해서 여전히 나는 지수가 0이 되는 순간의 x값 0이 되는 순간의 x값과 그것에 따른 y값이 정점이 되시는 거야. 여기까지 해야 돼.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내가 y축 방향으로 y축의 방향으로 뭐 q만큼 평행 이동을 치면 우리 이동한 만큼 부호를 바꿔서 정리를 하실 거니까 y-q라고 하는 애가 a에 대해서 x제곱이 되시겠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얘를 위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까? y축 방향으로. 자, 내가 너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다 쳐볼게.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너의 식 자체는 y는 2의 x제곱에 플러스 2가 되시겠죠. 그럼 전체적인 방향이 위로 두 칸, 너도 위로 두 칸. 조금 더 맞죠. 이렇게 두 칸씩 이동하실 거고, 뭐 여기서 또 그려볼까? 또 요만큼씩 이동할 거야. 그럼 너의 전체적인 그래프는 얘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니? 자, 그럼 잘 봐. 여기서 좀 주의를 하자. 어떤 주의를 해야 되냐면 얘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정점은 지금 얼마가 돼요? 0,3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했겠죠. 근데 이 그래프 전체가 똑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얘가 항상 무슨 선을 가지니? 점근선을 가지지. 그렇기 때문에 이 점근선 또한 똑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럼 정점의 좌표를 우리가 확인할 때는 얘가 0일 때 정점 볼게. 현재 너의 정점은 0, 여기다 0 놨다 치면 여기다 지금 1이 더해지는 거지. 플러스 1이 그러니까 3이 되는 거죠. 근데 점근선이라고 하는 애가 어디로 갈 거냐면 y는 2라는 곳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럼 잘 봐. 너를 탁 가려. 얘를 탁 가리고 뒤에 붙어있는 상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점근선. 거기다가 내가 얼마를 더하면 1을 더하게 돼. 아우 다리 떨리네. 1을 더하게 되면 무슨 점이 되는 거야? 점점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럼 전체적인 평행 이동을 완전히 다 마무리해서 내가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했다 치자. 자, 이렇게 되시면 너의 식은 어떻게 될 거야? y는 a에 x-p에 대해서 플러스 q의 꼴로 바뀌게 되시는 거야. 그럼 전체적으로 내가 이 그림을 이렇게 다시 그려볼게. 얘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게 y는 2의 x제곱이야. 근데요, 내가 이 녀석을 갖다가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라 치면 너의 그래프는 2에 x-3에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점근선은 여전히 얼마? 2라고. 이해돼? 자, 여기가 1이었거든요. 그럼 여기 한 칸 더 올라가면 여기를 2라고 한번 봅시다. 여기를 2라고 친다면 여기가 점근선이라고. 그럼 정점은 어디로 움직였을까? 정점. 너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이니까. 정점 자체는 얘가 3,3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시는 거야. 여기까지 해야 돼? 자, x축 방향으로 몇 칸? 3칸. 됐니? y축 방향으로 몇 칸? 2칸. 정점 자체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신 상태에서 점근선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될 수밖에 없겠지. 여기까지 해야 되니? 자,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거고 엔드. 자, 그럼 대칭 이동을 좀 봅시다. 자, 그럼 대칭 이동은 무슨 대칭 이동이겠어? x축 대칭 이동. 자, 그 다음에 y축 대칭 이동.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한번 확인해 보죠. 자, x축의 대칭 이동했다는 얘기는 누구의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지? y의 부호가 반대야. 자, y의 부호가 반대이신 거니까 내가 y는 a의 x제곱에서 이동을 했어요. 마이너스 y가 a의 x제곱이 되시는 거니까, 자,
자, 요 식 자체는 y는 마이너스 a의 x로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그럼 볼게. y는 2의 x제곱을 여전히 그냥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거니까 그냥 계속 이거 갖고 놀아보자.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근데 내가 너를 전체적으로 x축 대칭했으니까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생긴 거겠지. x축 대칭이야. 자, 그 다음에 y축 대칭을 할 거예요. 자, y는 ax에서 y축 대칭에다 치면 누구의 보가 바뀔 거니까? x의 보가 바뀌시는 거니까 y는 a에 대해서 마이너스 x가 되시겠죠. 여기까지 해야되니?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너의 그림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뀌시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해야 돼.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얘가 a의 x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지금 얘는 1보다 큰 수로 본 거잖아. 근데 얘가 y축 대칭하면 뭐로 봐도 상관이 없는 거야? 0하고 1 사이 범위에 있는 지수함수를 확인하셔도 상관이 없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지수라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보니까 밑을 적절하게 내가 편한 모양으로 바꾸면 되는 거야. 계산할 때. 이해되니? 자, 너희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y는 2에 마이너스 x가 편하세요? 2분의 1의 x제곱이 편하세요? 일단 지수 자체에 음수가 들어갔다는 것부터가 너희들은 불편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무슨 수로? 양수로 바꾸는 모양으로 하실 수 있다는 거지. 적절히 변형이 가능하다. 자, 요 아이디어는 잘 기억하세요. 적절히 내가 계산을 편한 걸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다. 자, 그럼 원점 대칭을 했다라 치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보고 바뀌시는 거니까 마이너스 y가 a의 마이너스 x 형태가 되고, 자, 요 모습은 요런 꼴이에요. y는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의 모습이 되겠지. 그러면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 x축으로 대칭 이동을 한 다음에 y축 대칭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 되는 거니까 너를 갖다가 x축 대칭 이동했어? 그럼 너를 갖다 다시 y축 대칭 이동해서 얘가 이러한 모양으로 생기겠지. 여기까지 됐니? 그럼 전체적인 그래프의 모양이, 자, 너를 기준으로 잡았어. 자, 너를 기준으로 잡았다. 자, 그랬는데 너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다면 너를 기준으로 무슨 축 대칭이야? x축 대칭이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이러한 모양에서 내가 이렇게 모양이 바뀌셨어? 얘는 y축 대칭이 되시겠네. 자, 이 모양을 기준으로 얘 모양이 이번에는 이렇게 바뀌었어. 이렇게 바뀌었다면 얘는 원점 대칭이 되고 계시는 거네. 자, 얘네들의 대칭 이동이 막 일어났다고 해서 지금 현재 너희들의 점근선이나 이런 것들은 변했냐 안 변했냐? 점근선은 뭐 이렇게 바뀌든 여기 변하지 않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다. 이해됐어요? 끝났어요. 지수함수에 대한 이해는 끝났어요. 자, 그럼 요거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자, 필수형의 3번 보자. 그 앞에 단순한 것들은 좀 넘어가고요. 필수 3번. 자,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후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식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을 때 a랑 b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결국 여기에서 너희들한테 이제 대칭 이동이랑 평행 이동까지 내가 이동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설명을 했잖아. 그지? 이동에 대한 얘기를 모두 다 했는데, 결국 여기서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래프를 보시고 식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고, 내가 식이 주어졌다라 치면 그 식을 보고서 그래프를 그릴 줄도 아는 왔다 갔다가 내셔야 되는 거야. 항상 모든 그래프, 함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식에만 너무 의존해서 문제를 풀면 해결이 안 돼. 그렇다고 반대로 너무 그래프에만 의존을 하면 문제가 안 풀려. 자, 내가 하는 이 얘기는 모든 함수에 다 적용되는 거야. 너희들은 어쨌든 궁극적으로 모의고사에서 문제를 풀어서 점수를 따내야 될 거 아니야. 특히 4점짜리 문제들의 고난도 문제들은 그래프랑 식을 적절히 활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왔다 갔다 유기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봅시다. 필수예제 3번에서 y는 2의 x제곱이에요. 근데요, 내가 얘를 갖다가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을 했대.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렇게 쓰면 또 이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을 했어. 맞지? 1만큼이지? 나 숫자 맨날 틀려. 1만큼이지? 이렇게 이동을 했어. 그럼 식 세웠죠. 자, 이동한 만큼 바꾸시면 되니까 2에 대해서 x-2가 들어가실 거고 플러스 1까지 오실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대칭을 했대요? x축에 대하여 대칭을 하셨대요. x축 대칭했다는 얘기는 y의 보고 바뀌시는 거니까
그럼 내가 여기에서 x 대칭을 하면 y라는 애가 마이너스 2에 대해서 x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겠니? 근데 얘를 갖다가 어떻게 만들려고 했냐면 별거 없네요. 그냥 y가 a에 2의 x에다가 플러스 b의 모습인데 b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지. b는 뭐 볼 거 없어. 그냥 얘랑 같을 수밖에 없어. 그럼 결과적으로 나는 여기 있는 부분을 적절히 조작해서 얘를 만들어달라는 얘기잖아. 그럼 내가 어쨌든 식을 좀 보기 편한 형태로 바꿔보자는 얘기야. 여기까지 내 말 이해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애를 내가 뭐로 볼 수 있냐면 마이너스 2의 x제곱에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봐도 되죠. 그럼 마이너스 2제곱이라는 건 계산하면 몇 분의 몇이에요? 4분의 1이시니까 여기 있는 애가 결국 마이너스 4분의 1로 계산되시겠네. 이해됐니? 자, 요렇단 얘기고 그 다음에 필수 4번 보죠. 이렇게. 자, 필수 4번 문제를 보시면 오른쪽 그림이 y는 fx가 3의 x제곱의 그래프라고 주어졌는데 결국은 이거는 함수값을 너희가 적절히 사용할 수 있냐라는 문제야. 함수값을 잘 대입해서 계산할 수 있니? 이 얘기인데 자, 여기다가 내가 지금 a를 집어넣었더니 m이 나오시고요. 여기다가 b를 집어넣었더니 n이 나오시네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지금 a 플러스 b가 4래요. a에 플러스 b를 했더니 얘가 4가 됐대. 자, 그랬을 때 m, n의 값을 구하자. 어쨌든 지금 뭐냐면 그래프 확인해봐. 이 점과 이 점은 정확히 뭐 하시는 점이에요? 지나는 점이시지. 그럼 함수에서 뭐가 됐든지 간에 함수에서 지나는 점이 나왔을 때 해야 되는 게 뭐야? 말이 너무 빠르네. 나 래퍼니. 천천히 흥분하지 말자. 자, 지나는 점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겠어요? 대입을 하셔야겠죠. 그럼 잘 대입해보자. a를 집어넣으면 m이 나왔대. 3의 a 제곱이 m이 되셨대. b를 집어넣더니 n이 되셨대. 나는 n을 구하래. 곱해버리죠. 밑이 같은 상태라서 지속 길이는 덧셈이 되시겠네요. 그 값이 m과 n이에요. a 플러스 b가 4라 그랬으니까 3에 여기다 4를 딱 집어넣으시면 81이 답이 되시겠네요. 됐죠? 자, 끝났어요. 다음 페이지. 자, 필수 6번을 보죠. 지울게. 좀 지우고. 필수 6번 전에 자, 5번 문제 하나만 보고 갈게요. 그냥 5번에서 그냥 한 문제만 볼게요. 한 문제만 볼 건데 뭘 볼 거냐면 2번 문제를 보자. 자, 필수 5번이고요. 그 녀석의 지금 2번 문제인데 0.1에 대해서 마이너스 0.1이시고요. 0.1에 대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시고요. 그 다음 0.1에 대해서 마이너스 4가 있어요. 자, 내가 왜 이 문제를 갖다가 선택을 했냐면 보세요. 증가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x가 어디 있고 x 또 다른 x가 어디 있든지 간에 자, x1과 x2가 이런 관계야. 다시 얘기해서 x1과 x2의 관계가 요곡이면 요곡이고 fx1과 fx2가 이러한 관계이면 자, 이때 우리는 무슨 함수라는 얘기를 하냐면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방향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으니까. 자, 근데 내가 이 문제를 왜 이걸 보는 거냐면 야, 0.1이면 0하고 1 사이의 그래프가 되지 않니? 그럼 0하고 1 사이의 그래프라는 건 뭐냐면 이러한 식으로 감소하는 형태인 거야. 자, x축을 적절히 내가 그냥 만들어 볼게. 여기가 x축이시고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얘가 y축이 왔는데 얘가 현재 이만큼을 내가 0.1의 x제곱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여기까지 이해돼? 얘는 뭐 어쨌든 간 여기 1은 반드시 지나실 거야. 근데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0.1도 있고 마이너스 2도 있고 마이너스 4도 있는데 마이너스 4라는 애를 좀 찍어봤더니 점을 어딘가 여기 마이너스 4가 찍힐 거야. x자리에 들어가는 애가 마이너스 4니까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은 뭐 어딘가에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존재하지 않겠니? 그럼 마이너스 0.1은 어디 있겠어? 마이너스 0.1은 10분의 1이잖아. 그럼 10분의 1이랑 2분의 1이랑 비교하면 누가 더 큰 수야? 음수라서 계산이 안 돼? 마이너스 10분의 1이랑요? 이거 10분의 1로 바꿔보면 마이너스 10분의 5가 되지 않니? 여기까지 이해돼?
얘가 더 지금 0이 가까운 쪽으로 오지 않아?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0.1이거든. 그럼 그때 봐봐. 얘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고 너도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고 너도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어. 근데 그들의 함수값들이 비교했더니 여기가 되고 여기가 되고 여기가 된다는 건 얘가 제일 큰 수가 되고 그 다음 수가 되고 그 다음 수가 된다는 게 아니야. 대소 비교의 관계가 요런 관계로 가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잘 보세요. 그러면 x가 커짐에 따라서 y 값의 부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지 지금.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럼 이거를 내가 이렇게 써도 되나? x1하고 x2하고 요거 관계 있고 fx1하고 fx2하고의 관계가 너가 더 크다면 다시 얘기해서 함수값의 방향이 바뀌었죠. 그러면 어떤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감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게 편하세요? 이게 편할까요? 증가하는 방향으로 보는 게 편할까요? 감소하는 방향으로 보는 게 편할까요? 증가하는 방향으로 보는 게 편하겠죠. 방향이 일치하고 있잖아. 감소 같은 경우에 방향이 바뀌고 있는 거고. 그럼 방향 바뀌는 것까지 고려하는 것 자체가 너무 귀찮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전체를 봐봐. 얘는 결국 10분의 1에 대한 전체 마이너스 0.1승이야. 얘는 10분의 1에 대한 전체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야. 이것도 또 10분의 1승이라 바꿔버리게. 자, 그 다음에 얘는 10분의 1에 대한 전체의 4승이야. 맞죠? 마이너스 4승이야. 우리 지수법칙에 의해서 마이너스는 사실 역수잖아. 그럼 내가 이만큼을 10의 10분의 1승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이걸 10의 2분의 1승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10의 4승으로 볼 수도 있는 거지 않니? 이렇다고 친다면 현재 그래프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될 거면 10분의 1하고 2분의 1은 여전히 10분의 1에도 가까운 거야. 0에서 이런 상태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여기가 현재 10분의 1이라 치면 그 다음에 2분의 1이 나오시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4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내가 이걸 적절히 바꿨다 치더라도 함수값들에 비교를 했을 때는 대소관계가 여전히 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내 말 이해됐니? 여기까지 되죠? 뭐 하는 게 편하겠다? 양수로 바꿔서 보는 게 편하겠다. 이해됐죠? 자, 그 밑에 있는 거 보죠. 자, 필수 6번 문제. 자, 필수 6번 문제 보시면 fx가 지금 2분의 1에 x-1이네요. 자, 플러스 3에 무슨 함수예요? 역함수래요. 내가 지금 아까 얘기했죠. 지수함수도 무슨 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 역함수가 존재하실 수 있다. 근데 그 역함수는 사실 무슨 함수가 될 거다? 로그 함수가 될 거다. 근데 현재는 우리가 로그 함수를 배우지 않았으니 그럼 이 역함수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반드시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이 역함수가 됐다는 건 이 관계를 써달라는 얘기겠지. 여기까지는 되죠? 자, 그래서 G의 A를 2를 만족시킨대요. GA가 2를 만족한다는 거는 F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A 나오겠죠? 그럼 이때만 넣으세요. 이때만 넣으면 F의 2라고 하는 애가 2를 때려넣으니까 2분의 1의 거리 쓰겠네. 됐니? 2분의 6이니까 2분의 7이겠죠? 그래서 A 값은 2분의 7인 거고 단순 계산이니까. 자, 그래서 G의 2분의 7이라고요? 그럼 G에다가 2분의 7을 집어넣었을 때 계산 결과가 뭔지 몰라서 내가 K라고 합시다. 그럼 이만큼에 대해서는 F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K를 집어넣으면 얘가 지금 2분의 1이 되시는 거겠죠. 7이 되시는 거겠죠. 계산 적절히 하시면 X값 뭐 나오겠어요? K값 뭐 나오겠어요? 2 나오겠죠. 이해됐니? 자, 그래서 넘어가십시다. 그래서 오늘 최대 최소까지 갈 거야. 내가 오늘 말했잖아. 오늘 좀 빡세다고. 할 게 많다고. 왜? 수요일날 빠져서. 수요일날 쉬는 바람에. 그리고
진짜 지난주랑 좀 대비는 된다. 우리 25일 날은 5명인가밖에 없었거든. 와줘서 고마워. 내 수업을 들어줘서 고마워. 진짜 이렇게 찌질한 스타일 아닌데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을까? 자,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는 케이스가 명확히 주어져. 근데 그냥 내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할게. 뭐 다른 선생님들 수업도 들을 사람도 있을 거니까. 근데 최대값이랑 최소값이란 얘기는 정확히 무슨 값이니? 누구의 값을 보는 거니? 함수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보겠다라는 건 이때 최대가 되시는 거고 최소가 되시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비교하겠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값이냐면 y 값이야. 이해돼? 내 관점에서 무조건 내가 말하는 대로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떤 함수가 오든지 간에 어떤 함수가 되든지 간에 이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향은 항상 첫 번째 마인드가 뭐야? 뭘 것 같아? 나는 이렇게 설명할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가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이거 뭘 뜻하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가를 뜻하는 거겠죠. 그러면 얘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가는 자 정확하게 얘가 이런 상태로 해서 막 점 찍고 이런 상태가 아닌 개형의 파악이 가능하면 그냥 그림 그릴 수 있는 거야. 이게 뭐야? 얘는 밑만 확인하는 얘기야. 지수함수에서 밑만 확인했을 때 밑이 0하고 1 사이면 감소, 밑이 1보다 크게 되면 증가. 그것만 확인하라고. 내 말 이해돼? 그러면 그림을 그릴 수 있는가? 그림을 그리세요. 자, 내가 여기서 이제 갈래를 좀 나눠줄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가? 네. 그리면 그렇다면 그려. and 눈으로 봐. 내가 아까 너희들한테 뭐라 했지? 그래프랑 식을 적절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건 첫 번째 얘기야.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최대 최소야. 그래프 그릴 수 있니? 그리세요. 눈으로 보세요. 직관적으로 판단하세요. 어디가 밑에 있고 어디가 위에 있는지. 자, 아니요. 못 그려요. 그럼 못 그리는 상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래서 이제 케이스를 좀 나눠줄 거야. 첫 번째, 치환. 나오는 케이스는 너무 뻔하거든. 지수함수에서 나오는 케이스들은 너무 뻔해. 여기 유형별로 다 들어가 있어.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결국 뭐냐면 치환이야. 뭐 이렇게 돼 있거든. 뭐 A의 FX승. 그 너희들 막 그 개념서 앞에 보면 이렇게 써 있잖아. 나 이걸 왜 나누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 있고 뭐 AX의 꼴의 반복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치? 막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아니니? 막 나와 있지 않니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어쨌든 나와. 나와. 내 말 믿어. 내 말 믿어.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치환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그래프를 그리지 못해. 근데 치환을 시키면 무슨 일이 벌어져? 이거 일단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치환을 시키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치환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일어난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범위의 재구성이야. 범위를 새롭게 세팅을 다시 해줘야 돼. 치환을 했으니까 문자가 달라지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치환을 했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어차피 수하를 배우셨으니까 뭐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영어 배웠어. 자, 우선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합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되냐? 범위를 재구성했어요. 그럼 두 번째 어떤 걸로 갈 것 같아? 그림을 그릴 수 있어. 그럼 결국 얘는 돌아가는 거야. 이해돼? 상황별로 나누지 마.
제발. 상황별로 나누지 말고 유형별로 나누지 말고 큰 틀에서 생각해봐. 어차피 이런 상황밖에 안 나와. 그럼 얘가 만약에 잘 안 됐다 쳐. 치환도 안 되고 그림도 못 그리고 개똥 같은 상황이야. 개똥 같은 상황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 최소 중에 뭐가 있냐면 산술기하가 있어.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걸림돌 하나 되겠지. 왜? 산술기하는 반드시 양수 조건이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야 돼. 맞니? 얘는 반드시요.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것이 양수라는 조건이 깔리신 후에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뭘 볼 거냐면 합의 최소를 보는 거랑 곱의 최대를 구할 때 사용하시는 게 산술기하거든요. 근데 지수함수에서는요. 너무나 다행스럽게 모두가 다 양수잖아. 그러니까 산술기하를 자유롭게 사용하는데 문제가 돼야 안 돼? 안 되거든. 그래서 그림을 그릴 수 없다라 친다고 생각을 하고 치환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산술기하를 보시는 게 제일 깔끔해요. 그래서 그 케이스별로 좀 문제를 보자면 바로 갈게. 자, 필수의 7번 보자. 다 풀진 않을 거야. 자, 필수 7번을 보시면 y가 3의 x 플러스 2제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거기 잘 보세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구나.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지금 1보다 작거나 같거든요. 근데요, 잘 보세요. 선생님, 그림을 그릴 수 있는가? 네,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실 건데 우리가 다루고 있는 파트가 지수함수이시다 보니까 얘는 최소 최대가 이차함수처럼 정해지지 않아. 무슨 말이냐? 이차함수는 아래로 블록해요, 위로 블록해요 하면서 이때 최소고요, 이때 최대예요. 그러니까 실수 전체 집합에서 보더라도 정의역 자체를 실수 전체 집합에서 보더라도 둘 중에 하나는 최소랑 최대를 무조건 하나씩은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고. 그런데 지수함수는 그림의 특성상 어때? 무한히 커지거나 무한히 작아지는 상태로 갈 거야. 아직 우리가 극한의 개념을 배우진 않았지만 무한히 커지는 상태로 갈 거고 무한히 작아지는 상태인데 0으로 가까워지는 거지 0은 아닌 상태. 반대로 가더라도 똑같지 않니? 무한히 작아지는 상태거나 무한히 커지는 상태로 볼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최대 최소가 존재하겠니 안 하겠니? 현재 실수 전체 집합으로 본다면 절대 최대 최소가 존재할 수 없어. 그러다 보니 얘는 뭐가 생기냐면 범위의 제한이 필수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잘 생각해보자. 범위가 제한이 됐다라는 얘기는 어쨌든 얘가 1대1 대응의 함수잖아. x값에 따라서 y값도 하나씩만 결정되잖아. 여기서 최소, 여기서 최대일 수밖에 없지. 여기서 최대, 여기서 최소일 수밖에 없지. 여기까지 내 말 이해돼? 증가하는 형태라면, 증가의 형태라면 정의역이 작을 때 최소시고요. 정의역이 크실 때가 최대라고요. 당연한 얘기지 지금.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막 미친놈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감소는요? 작을 때 최대, 클 때 최소야. 바뀌네. 내 말 이해됐어? 그럼 이거 딱 봐봐. 밑이 어때? 증가네. 언제 최소? 넣을 때 최소. 언제 최대? 넣을 때 최대. 이해돼? 실질적으로 그림을 그렸다 쳐보자. 얘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애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을 한 애야. 그러면 정점의 좌표가 어디로 이동을 했냐면 마이너스 2,1이라는 점으로 점점이 이동을 했고요. 점근선 자체가 x축인 거는 여전히 변함이 없으니까 이런 상태야. 그런 상태에서 마이너스 2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받으려면 1까지 받아야 했으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는 거야. 이런 느낌을 생각해도 돼. 그래프 자체는 얘들아, 그래프 자체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단체 사진이에요. 우리는 단체 사진을 딱 찍었어. 근데 우리가 사진 찍고 나면 하는 짓이 뭐야? 내가 잘 나오는지 확인해야 되잖아. 그 옆에 있는 애가 막 얼굴이 빨아졌든 어디서 뚜까 맞고 와서 얼굴이 팅팅 부어서 사진을 찍었든 애가 눈을 감았든 뒤를 보고 있든 뭔 상관이야. 나만 잘 나오면 되는 거냐. 그럼 나만 잘 나오는지 보려면 이거 뭐하지? 확대하잖아 요즘. 확대해서 그 부분만 보는 거지.
그 지점만 보는 거라고.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데 나중에 수투가 똑같아. 극대나 극소를 보는 거야. 그 지점만 확인하는 거야. 내 말 이해돼? 딱 축소시켜서 여기만 보자 이거야. 이거 필요 없다. 이해됐니? 최소, 최대. 됐죠? 그때 함수값이 될 거야. 자, 넘어가자. 자, 그렇다 치면 그 다음 페이지에 필수 8번 볼게요. 자, 이제부터 조금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거야. 자, 0보다 크거나 같고요. 0보다 크거나 같고요. x가 그러면 2보다 작거나 같죠. 계속 범위의 제한이 생길 거거든. 범위의 제한은 계속 생길 거야. 자, 이때 지금 y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요거일 때 y는 4의 x제곱이시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x의 플러스 1제곱이신데, 지금 여기 있는 지금 4라고 하는 애랑 2라고 하는 애는 지금 그래프가 두 개가 있지 않을까? 다시 지수식이 두 개가 나왔지. 지수식 두 개를 갖다가 막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별 생치 난리를 쳐놨어요. 그림 그릴 수 있어요? 못 그리거든요. 못 그리는 상황이잖아. 못 그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치환해요. 근데 치환을 하려고 한다 치면 반드시 무슨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지? 공통 부분이 나와야 되지 않아? 근데 공통 부분이 눈으로는 잘 안 보여. 근데 너무나 다행히도 얘가 밑을 뭐로 바꿀 수 있어? 2로 바꾸실 수 있으니 이만큼을 2의 x제곱에 제곱으로 보시고 이만큼을 2 곱하기 2의 x제곱으로 보신다면 내가 이 2의 x제곱을 t라고 이렇게 치환을 시키자. 그렇게 치환을 시키고 나면 이만큼이 t제곱에 마이너스 2t라고 이렇게 식이 완성되겠지. 근데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겼어? x의 범위는 주어졌어. t의 범위는 몰라. 그러니까 내가 아까 뭐라 했지? 범위를 재구성할 거다. 범위를 재구성할 거다. 자, 얘는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가죠. 0일 때 1이실 거고 2가 됐을 때 4가.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아, 현재 t값의 범위가 1부터 시작을 해서 4까지가 확인하겠다는 얘기지. 그럼 사실 이게 몇 참수지? 2참수지 않니? 그럼 2참수에서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면 될 거 아니야. 그림 그릴 수 있어. 왜? 아래로 블록하거든. 엔드 뭘 찾으면 돼? 축을 반드시 찾아야 돼. 그럼 축의 방정식이 어떻게 될 거면 두 분의 합이 2예요. 절반이에요. 1. t 값이 1일 때 축을 가져요. 1부터 4까지거든. 여기서 최소, 여기서 최대네. 왜? 여기만 볼 거니까. 그럼 t가 1일 때 1 집어넣었으니까 y값은 마이너스 1을 가지실 거고, 자, t값이 4일 때 16에서 빼기 8이 될 거니까 y는 8이 되면서, 자, 얘가 최소값이 되시는 거고 이만큼이 최대값이 되시는데, 내가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지? 얘는 피트 합성이다. 얘는 현재 지금 합성이다. 왜 합성일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x에서 y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 함수는요, y는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지수 함수예요. 이 지수 함수랑 내가 이렇게 갔대요. y에서 z로 갔대요. 근데 이때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2x라고 하는 애를 갖다가 합성을 시킨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니까 너의 정의역에 따라서 너가 결정되는 이 범위는 새롭게 구성이 될 수밖에 없으니, 그래서 내가 범위의 재구성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한 거야. 이해됐어? 그거에 따라서 너가 결정될 거잖아. 이만큼에 따라서. 그러니 우리는 뭘 보는 거야? 이만큼이 한 방에 가는 이걸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러면 넘어가서 밑에 옆에 있는 또 9번 문제를 좀 볼게요. 자, 9번 문제에서 상황을 봅시다. 9번 문제는 이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y가 이번에는 2에 대해서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2x에 플러스 2가 있는데, x는 a에서 최대를 가지신대. 아까 지수가 2차로 들어갔지 얘들아.
이 영상으로 너무 웃길 것 같은데. 지수가 2차로 들어갔거든. 이번에는 2차가 지수로 들어간 거야. 상황이 똑같지 근데. 어쨌든 간 나는 치환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 부분만큼의 지수가 이렇게 딸려있는 거 내가 어떻게 계산해? 못하니까 이만큼을 내가 치환을 합시다.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2x의 플러스 2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딱 치환해놓고 놨는데 선생님 범위 계속 나올 거라면서요. x 자체가 모든 실수 아니니? x 자체가 모든 실수 아니야? 그치? 지금 뭐 범위 준 게 없잖아. x 값의 범위를 준 게 없잖아. 모든 실수라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어디로 블록하는 수인데? 위로 블록하는 수가 되지 않니? 얘가 이렇게 블록하죠. 축은 당연히 얼마예요? 두 분의 합이 2예요. 이 두 분의 합으로 이해하지? 절반 얼마지? 1이니까 x는 1에서 t 값은 1 집어넣었더니 3이야. 맞아. 그러면 이 부분보다 무조건 다 밑으로 갈 거니까 현재 t 값의 범위는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범위가 결국 재구성되는 거야. 이 상태에서 지금 치환을 해놓은 너는 어떤 식으로 변할 거냐면 이제 y가 2의 t제곱으로 바뀌시는 거죠. 그럼 너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기겠어?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있을 거 아니니? 근데 내가 보려고 하는 애는 어디냐면 어디부터 봐야 되냐면 여기가 이제 t축이 된다 얘들아. 대충 3 찍을게. 이 지점보다 밑에 쪽이니까 이쪽으로 보는 거야. 그럼 언제 최대겠어? 여기서 최대네? 커브집에서. 이해돼요? 이거 어렵니? 지금 이거 막 힘드니? 막 새로운 개념이 나왔니?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차 함수가 왜 중요했어? 너희들 수상할 때 이차 함수 갖다가 졸라 어려워 하기 싫어 막 그래서 대충 넘긴 사람들은 수원과도 똑같고 수투과도 똑같이 힘들 거야. 이차 함수도 다 치워낼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수상 수업 할 때는 그래서 이차 함수를 엄청 강조해요. 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은 넘어갈게요. 10번은 좀 넘어갈게요. 어차피 똑같은 문제니까. 자, 그럼 마지막 필수 예제 11번을 보시면 자, 좀 지울게. 아주 좋아. 내가 계획한 대로 딱 됐어. 시간이 알맞게 딱 끝날 것 같아. 내가 지금 고1 애들 수상 수업을 해주는데 걔네들 사이에서 내가 완전 쓰레기가 됐어. 원래 수업이 9시 50분에 끝나는 거 아니냐면서 왜 나는 왜 맨날 10시까지 수업하니? 10시까지 끝나는 거 맞는 거 아니야? 10시까지 수업이잖아. 그렇지? 그럼 10시까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알았어. 적절히 내가 알아서 잘 끊을게. 지금 또 이제 의자 끄는 소리 들리니까 이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싱숭생숭하시죠? 이제 끝날 때가 돼가는구나. 자, 이거 딱 한 문제만 하고 끝내죠. 자, y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의 x제곱이시고요. 플러스 얘가 2의 1-x예요. 자, 근데 이거에 뭘 걸어 있냐면 최소를 걸어 있거든요. 선생님 이게 산술기한가요? 네, 산술기예요. 그래프 못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치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치환을 했다 치더라도 범위도 구하기가 힘들어요. 뭐 범위 구하는 거 힘들지 않지? 이거 t를 바꾸고 t분의 2가 될 거고, 그렇지? 그럼 t 플러스 t분의 1을 어떻게 그릴 거야? 그래도 못 그려. 치환해도 못 그려. 그럼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뭘 쓸 수밖에 없냐면 봐봐.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애를 내가 만약에 t라고 치환을 했다 치자. 치환을 해볼게. 치환했거든? 근데 이 t는 반드시 0보다 크지. 반드시 0보다 크지. 그럼 써볼게요. 자, y가 결국 뭐가 되는 거냐? t 플러스 t분의 2에 되나요? 자, 여기서의 최소예요. 읽으세요. 합의 최소. 읽으세요. 합의 최소. 내가 이거 좀 막말할게. 이거 진짜 환자같이 t 플러스 t분의 1이요. 락을 읽지 말고 합의 최소요. 뭔가 더 했잖아요. 더한 건 제발 합으로 보세요. 여러분들은 영어 시간이 아닌 수학 시간이에요.
뭐 두 개 더했다 치면 그냥 읽어. 리딩을 하신다고. 근데 그 리딩을 영어로 하지 말고 한글로 해. 더했잖아. 합의 최소야. 산술계와 관계에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아. 양수 조건이 지금 보장이 돼 있는 상태. 땅땅 얼마? 2루트. 근데 이 산술계를 쓰실 때 꼭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겠어요? 등호성립 조건 한 번 정도는 써주세요. t랑 뭐랑 같아야 되죠? t 플러스 2랑 같으셔야 되니까 t의 제곱이 2랑 같으셔야 되고요. 그럼 t 값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루트 2였죠. 양수일 거니까. 근데 t라고 하는 애가 얼마일 거냐면 2의 x제곱이세요. 얘가 지금 루트 2이실 때예요. 다시 얘기해서 x는 2분의 1이실 때예요. 이해됐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죠.